자, 소년에 대한 형사 절차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형사소송법은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절차법이었죠. 반면에 지금부터 배우는 이 소년에 대한 형사 절차는 소년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년의부터 봅니다. 자,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20세 미만자였는데 수년 전에 개정이 됐죠. 자, 판례 보시면 소년법상의 소년인지 여부는 심판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 심판시란 사실심을 말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러한 법리는 소년의 범위를 여기 나오죠.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축소하여 법이 개정되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개정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고 20세가 되기 전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해서 이 사실심이라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년법에는 소년을 크게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나이대를 좀 알아두세요. 형법을 배우신 분들은 책임론에서 좀 배우죠. 자,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자를 말한다. 촉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자를 말한다. 우범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자를 말한다. 정리하시고. 자, 소년법에 규정된 소년 사건에는 이 보호 사건이 있고요. 형사 사건이 있는데 형사 사건은요. 대상이 범죄 소년만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중한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다룹니다. 반면에 보호 사건은 그 대상자가 범죄 소년도 들어와요. 범죄 소년도 들어오고 촉법, 우범 소년 중에서 요 보호 처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보호 사건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소년 사건은 보호 사건과 형사 사건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보호 처분은 보호 처분은 법적 제재가 보호 처분으로 다루지만 이것은 재판 공개가 안 됩니다.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어, 구금 시설은 소년원에 구금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소년원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그 무슨 학교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서울에는 소년원 구금 시설이 없고요. 경기도 의왕시에 서울 고봉중학교, 서울 고봉 고등학교, 요 학교가 이제 소년원입니다. 소년원. 그래서 경기도 의왕시에는 어느 시설이 있죠? 서울 구치소가 있잖아요. 서울 구치소 있는 그 인근에 서울 고봉중고등학교, 서울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뭐 서울 구치소는 또 서울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설은 경기도 의왕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에는 여자 소년원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정심여자중고등학교가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광역시에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그래서 말은 소년원이지만 소년이란 말은 실제로 쓰지 않고 무슨 학교로 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일반 학교와 똑같이 졸업장이 나옵니다. 학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소년원에서 그 처분을 받잖아요. 어떤 처분을 받을 때는 그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장래 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적용되는 범죄는 소년법이 적용되겠죠. 그리고 미결 구금 시설은 소년 분류 심사원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비행 조사를 받는 곳이죠. 비행 조사를 받다가 확정되면 이제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 소년 분류 심사원이 이제 성인으로 치게 되면 구치소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치소가 이제 미결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서도 미결 사동에도 이제 미결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년 분류 심사원은 오늘 성인으로 치게 되면 구치소 역할을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형을 확정받으면 이제 소년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사처분은 이제 형벌 받는 곳이에요, 형벌. 그리고 여기는 공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년법 보겠습니다.
자, 소년법의 특징. 방금 읽었듯이 사건은 보호사건, 형사사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자 읽을 줄 아시죠? 선의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소년사법에 있어서 보호처분을 할 것이냐 형사처분을 할 것이냐 이것을 누가 먼저 선결권을 갖느냐가 이제 논의가 되는데 잠시 이따 법정을 보겠지만 검사입니다. 검사가 보호처분할지 말지를 검사가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 선의주의를 우리 현행법은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49조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기소유예 중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있는데 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을 말합니다. 성인은 아니고요. 성인은 그냥 기소유예 선고유예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소년범일 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것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조건으로, 그렇죠? 선도 등을 받게 한다는 말은 선도를 조건으로 피의의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 그래서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데 누구를 불러요? 부모를 불러요. 부모. 이 소년과 그리고 소년의 친권자 부모를 부르죠. 부모가 없다면 후견을 부르고요. 불러서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사고를 쳤으니까 말썽 꾸러기 그 이상이죠. 어쨌든 큰 사건을 치다 보니까 이제 부모를 다그치는 거죠. 검사가 왜 애를 이렇게 키웠느냐? 이렇게 키우도록 당신들은 뭐 했느냐? 내가 기소를 하지 않고 풀어줄 테니까 대신 부모들 잘 관리를 해달라. 그쵸? 그래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이제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풀어주는 거죠. 그쵸? 이것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하는데 누가 한다? 검사가 합니다. 자, 그러면 보호사건을 봅니다. 자, 3조 관할. 자, 어디서 관할하냐면 단독부입니다. 단독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단독부 관할이다. 합의부 하면 틀려요. 자, 그리고 대상을 보시면 앞서 정리했죠? 자, 1번, 2번, 3번 묶을게요. 죄를 범한 소년, 범죄 소년 말하고요.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 촉법 소년 말하고요. 무슨 저촉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우범 소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도 처벌됩니다. 뭐 집단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애들 있죠? 본드 불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는 애들. 자, 먼저 죄를 범한 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 정리했고, 촉법 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정리했고, 우범 소년은 10세 이상 정리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 배우지만 10세 미만자는 어떤 행위를 했더라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형법 시간에 정리했듯이 14세 이상자를 책임 능력자, 그리고 그 14세 미만자를 책임 무능력자 다 정리했습니다. 자, 2항 사망이 중요합니다. 체크하시고. 자, 2호하고 3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촉법하고 우범을 말하죠. 촉법 또는 촉법이나 우범 소년에 해당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를 해야만 한답니다. 조심할 것은 1호가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 소년 빠집니다. 2호나 3호, 2호 및 3호일 때 서장이 직접 송치해야 한다. 의무적 정리를 하시고 할 수 있다면 틀려요. 자, 두 번째는 각호라고 했습니다. 각호는 1번, 2번, 3번 모두 말합니다. 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어요. 보호자나 엄마 아빠 말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집에 그 집 아이 방을 열었는데 본드 불고 있습니다. 마약하고 있습니다. 그걸 발견했단 말이죠. 큰일 난 거죠. 이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요. 애가 나중에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요. 보호자나 또는 학교의 장, 그렇죠? 또는 복리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는 거죠. 통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먼저 부르는 겁니다. 뭐 그냥 방치하면 큰일 나니까 직접 관할 소년부에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통고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재량이죠? 재량입니다. 임의적입니다. 한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한다. 여기는 할 수 있다 정리하시고, 여기는 서장이고 여기는 보호자 학교장을 말합니다.
자, 2항 3항 정리해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도표가 나오는데 이 도표 제 3개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먼저 아이가 집에서 본드 불고 있다고요. 마약하고 있단 말입니다. 큰일 났죠. 너무나 걱정스러우니까 보호자나 학교 등의 장은 자, 범죄, 촉법, 우범 모두 포함된다 했죠. 이 친구들을 요 관할 소년부에다 직접 통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호자가 이렇게 했다는 것도 용기입니다. 용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뭐 숨기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먼저 부모님이 발벗고 나서서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보호자 등 학교의 장 등은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 불러서 이제 조사하고 그러면 일이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경찰서까지 간 겁니다. 그럼 경찰서의 장은 이 세 부류 중에서 요 두 부류만 촉법하고 우범만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다. 근데 누가 빠졌지? 범죄가 빠졌잖아. 범죄는 이거는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아니야. 이거는 너무 좀 중합니다. 뭐 마약도 뭐 단순히 뭐 신나 뭐 가스나 뿜을 줄 알았는데 이건 마약이야, 마약. 그치? 이건 단순한 사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요 범죄 소년만큼은 야, 니 안 되겠다, 야, 나. 아무리 뭐 좀 봐주려고 해도 넌 안 되겠다. 일반 형사 사건 다루는 거죠. 이건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 쪽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송치. 그렇죠? 이 친구는 빼주고 싶어도 못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검찰로 보내고 나머지 애들은 소년부로 송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에, 분리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필기하세요.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가서 이송을 보면 자, 보호 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누가요? 여기. 엄마 아빠로부터 넘어온 애들, 경찰서장으로부터 이렇게 넘어온 애들 말합니다. 그러면 소년부는 어떻게 할까? 자, 보호 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즉 직권으로 다른 관할 소년부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는 그 사건이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다면 역시 결정으로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이송해야 되겠죠.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마 아빠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소년부, 경찰서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소년부는 자, 밑에 다른 소년부로 여기가 좀 더 관할이 적합하다면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호자라든지 보호시설 병원, 그 밖에 요양소 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됐고 7조 갑니다. 자, 소년부는 조사 심리를 해본 결과 좀 사안이 무겁습니다. 금고 이상이 형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볼 때 그때는 결정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의무적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넘어왔어. 이렇게 보호자 등으로부터 넘어왔어. 경찰서장으로부터 넘어왔는데 이 소년부 판사가 봤을 때 아니야,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이거는 진짜 무거운 사건이야. 금고 이상 여기 나오죠.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그래서 콩밥을 먹여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그때는 검사에게 보내서 검사로 하여금 일반 형사법원에 하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년부가 일반 형사범사 담당 검사에게 이 아이를 보내기 때문에 이건 필요적입니다. 필요적.
필요적으로 보낸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를 받았잖아요. 보호자 등으로부터 넘겨받았고 서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이 아이를 딱 보니까 이 아이가 19세가 넘었네. 19세가 넘은 아이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성인이잖아요. 성인이기 때문에 소년부 판사가 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아이도 형사 사건 담당하는 검사에게 보낸다 무조건. 그래서 이 소년부가 검사에게 넘기는 것은 두 부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금고 이상의 사건으로서 콩밥을 먹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19세 이상으로 판명 났을 때는 무조건 보낸다 검사에게.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 이 경찰서장이 보낼 때에도 필요적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나 학교장이 보낼 때는 임의적, 요것만 임의적이고 나머지는 필요적, 여기도 필요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읽었던 것이 요 2항입니다. 1항도 알아두시고 2항도 알아두시고. 자, 19세 이상 나왔죠? 자,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의무적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조나 7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가 아니라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나와 있어요. 본인과 보호자에게 이런 것들을 필요적으로 통지를 해줘야 한다.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조사와 심리입니다. 자,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소년을 조사할 때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건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불개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뭐 나머지는 보면 되겠습니다. 뭐 훈계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사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심리 개시 결정하면 되겠고, 나머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친절 온화하게 해야 된다. 됐고, 요 2번이 중요합니다. 심리는 비공개입니다. 자, 끊고 다만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는데 원칙이 뭐다? 원칙이 비공개다. 자, 그리고 보호 처분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취지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앞서 배운 19조 2항 3항을 준용한다 했는데 보시면 되겠고. 자, 보호 처분입니다. 요 32조 요 6항이 중요하죠. 자, 보호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 처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친구가 나중에 그 중국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은 장래 이 친구가 취업을 할 때 뭐 일반 회사라든지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도 어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면접 보러 갈 때 또는 회사에서 마지막 면접일 때 너에게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범죄 경력 조회서를 떼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뗀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취직할 때는 하등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심지어는 일반직 공무원 시험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공무원 시험 중에서 일반직은 영향을 받지 않는데 공안직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경찰이라든지 그런 쪽은 또 군 간부 있죠. 군 간부. 군 장교라든지 부사관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수사 경력 자료를 떼오라고 할 때 그 수사 경력 자료에는 남는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경력 자료를 떼오라고 하는 곳에서는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회사 취직하거나 뭐 대기업도 좋고요. 아니면 그 일반직 공무원 시험 취직할 때에도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그럼 혹시나 이 보호처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거 좀 알아보시고 이제 진로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직 공무원이라든지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선생님, 공공기관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판검사 같은 경우 있죠. 판사나 검찰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가 이제 수사할 때, 재판할 때는 요것을 이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은 열람이 안 돼요. 일반인은 열람하고 싶어도 열람이 안 된다. 그래서 취직하는 데 있어서는 하등 장애를 받지 않지만 수사나 재판할 때는 그 공적인 업무 관련이잖아요. 공적인 업무 관련이기 때문에 그때는 열람할 수 있지만 그쪽 분야에서 그렇지 일반인에게는 열람이 안 되기 때문에 보호처분 받은 사람은 하등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영화배우 조진웅 씨. 조진웅 씨가 이제 그 소년원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차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그 소년원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신문사가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터뜨린 그 신문사를 상대로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인데, 그럼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이제 판검사 등은 열람할 수가 있겠죠. 뭐 그 사람이 강도를 했는지 강간을 했는지, 자기는 뭐 강간 안 했다 하지만 재판 받아보면 그게 다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소년원 출신 같은 경우는 이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화배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등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또 그런 것도 있잖아. 학폭 사건 같은 경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뭐 대학 가는데도 지장이 있고요. 뭐 프로 선수, 야구 선수, 배구 선수도 뭐 자진 하차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영향을 받지만 보호처분 사건이 더 중한데 보호처분 받은 사건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리고 소년법에는 항고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은, 즉 이 보호처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항고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은 형수법에서 배운 대로 7일입니다. 원심소년부에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법률 위반 항고 이유가 없다고 하면 기각하면 되고요. 이유가 있으면 원결정 취소하고 환송 이송하면 됩니다. 자, 항고했다 하여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항고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법령 위반일 때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는 점, 뭐 그런 것은 다 형사법에서 배웠으니까요.